자, 도시개발법 체계도인데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게 어디서 왔는가 다시 그릴게요. 봐요. 국토에 왜 안 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첫 번째 계획 파트를 공부했어요. 계획 파트에서 첫 번째 공부했던 게 국가계획. 무슨 계획이요? 국가계획. 그 다음에요. 광역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하나하나 구체화시켰죠?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자,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니까 거기에다가 무엇을 설치했고요? 기반설, 도로, 공원, 광장, 하천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얼음, 지구단위 계획, 구역, 땡, 지구단위 계획. 해서 요 깡패가 시키는 대로 개발해 나갔죠? 구역과 계획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드는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 자, 헌도시를 정비하는 정비사업. 이것 또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할까 말까를 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하니까 너무 양이 많아.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무슨 법의 토스? 도시개발법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의 토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법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관리계획 연장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어디서 연결고리가 왔는가는 보시고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법에서는 일단 오늘 이제 이 단어 좀 기억하실래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하여튼 도시개발법 모르면 누구 찍어요? 지정권자. 개발계획 수립, 지정권자. 개발구역 지정, 지정권자. 조합설립 인가, 지정권자. 시행자 지정, 지정권자. 실시계 인가, 지정권자. 준공검사, 지정권자. 준공검사, 지정권자. 모르면 누구 찍어요? 지정권자. 도시개발법에 같이 가요. 환지계. 환지는 사업전과 사업 후에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죠. 근데 지가가 몇 배 상승됐죠? 9.3배. 몇 배요? 9.3배. 그러면 환지계획은, 환지 파트는 서로 좋은 땅을 가지려고 막 싸워요. 막 싸워. 좋은 자리 가지려고.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자, 따라서요. 환지계. 속 시끄러워. 뭐라고요? 속 시끄러워. 지금 페이지 16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책에도? 책에도 몇 페이지요? 16페이지. 환지계획 하면 뭐라고요? 속 시끄러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은 너무 속 시끄러워서 지정권자가 안 가요. 자, 따라서요.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따라서요. 환지계획, 속 시끄러워, 채말단. 그것도 안 되면 똘마니를 내보낸다고. 제일 아래 것 내본다는 거 아셔야 돼. 시험지로 답으로 참 많이 나옵니다. 환지계 인가권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도시 거꾸로 읽으면 시도의사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환지계 인가권자, 채말단, 똘마니, 특자도, 시장군수, 구청장, 도시개발 채권, 시도지사. 모르면 나머지 다 뭘 찍어? 지정권자. 97%가 지정권자입니다. 주체가 별거 아니다는 거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줬어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선, 계획, 후, 구역. 요 구역이 나와야 규제가 시작됐죠?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고? 조합. 뭐라고요? 조합.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거죠? 조합이 누구요? 시행자. 시행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조합이에요. 자, 그들이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무슨 게? 실시계, 삽질계. 해서 사업에서 공급. 수용, 사용 방식에 따라서 사업에서 공급할 때 요 공급이 뭐였죠? 수용, 사용 방식은 경쟁,
입찰. 뭐라고요? 경쟁 입찰. 하여 나의 지위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일 비싸게 써야 받는다 그랬잖아요. 과다 경쟁, 눈치 작전. 5억 썼는데 어느 놈이 5억 100원 써갖고 가져가잖아요. 예, 이렇게 경쟁 입찰로 공고하다 보니까 나의 지위 보장이 안 되고, 환지는 요 환지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뭐였죠? 환지 처분해주면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소멸은 끝나는 때, 취득은 다음날. 대답해라. 취득은 다음날, 소멸은 끝나는 때. 이렇게 됐어요. 이때 자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 청산 해서 나에게 땅을 돌려주니까 비싼 땅을 내가 다시 받으니까 지위 보장이 되고 있더라. 요 둘이 섞이면 혼용, 짬뽕, 짬짜면 이렇게 혼용까지 있다는 거. 자, 다시요. 절차 다시 볼게요. 일단 도시개발 사업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을 원해야 된다. 환지. 뭐라고요? 환지. 그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요 A라는 도시에서 여기가 원래 이제 농림지역인데 무슨 지역이요? 농림지역.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려고 합니다. 신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면 이 땅이 여기가 뭐가 되는 거? 도시가 되는 걸 다 알잖아요. 농림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농림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신도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시가 딱 되면 법적 효과, 도시로 의제가 해요. 도시지역으로 못 된다고요? 의제. 도시로 의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난개발 하겠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뭘로 의제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의제가 됐어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의제가 되더라. 자, 이때 어떤 단어가 조합이 됐냐면 여기 뭐죠? 구역. 여기 뭐죠? 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의제가 되더랍니다. 즉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법적 효과 얼음. 뭐라고요? 얼음. 좀 더 세련되게 투기 차단. 뭐가 돼요? 투기 차단. 뭐가 있으면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이때 이렇게 투기 차단되는 법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때부터는 투기 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이 동네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뭘 만들죠? 조합. 도시개발 조합. 회사 법인을 만들었나요? 이 조합이 뭐가 되는 거죠? 시행자. 그럼 이제 이들이 저는 삽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삽질계. 그걸 뭐라고 하죠? 실시계획. 자꾸 단어 들으세요. 무슨 계획이에요?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했죠? 그 다음에 뭐 들어갔고? 사업. 이때 사업에서 공급하는 게 첫 번째 뭐? 수용, 사용. 여러분 수용, 사용 방식 기억나세요? 땅값이 싸니까 확 빼앗아 버렸죠. 집단적 조성공급이 필요하더라. 집단화 해서 얘를 뭐라고 했냐면 수집하고 공부했어요. 수용, 사용 방식은 뭐예요? 수집.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있었어요.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거.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요? 안수집. 뭐라고요? 안수집. 집단화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환지 방식은 공공시설 정비할 때 환지 방식. 그 다음에 땅값이 너무 비싸서 수용보상금 감당이 안 되면 환지 방식. 자, 둘을 섞이면 혼용, 짬뽕. 이렇게 해서 사업이 끝났었죠. 근데 수용, 사용 방식은 경쟁 입찰로 공급하니까 지위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환지 방식은 땅을 주니까 뭐가 되고 지위 보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재정착이 되는 거고 재정착. 여기는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재정착을 유도해요. 얘는 그 마을을 떠나게 돼요.
보상금만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성 못한 거. 자, 요 구역이 나중에였잖아요. 이보다 먼저 뭐 있었죠? 선, 개발계획. 뭐라고요? 개발계획. 자, 따라서요. 선계획, 후구역. 요 구역적이 보통 한 2년여 걸린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요 선계획 전 단계에서 시장님,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못하고 제안. 그러면 A 시장은 도의사에게 지정을 요청. 이건 이제 부수적인 이야기예요. 제안과 요청은. 개발구역 지정해주십시오라고 못하니까 제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못하고 요청. 그 다음 절차가 선, 계획, 후, 구역. 다시 뭐라고요? 선, 계획, 후, 구역. 자, 선, 계획, 후, 구역. 그러면 2년 동안 마음껏 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어디였어요? 첫째 포인트가. 이 투기 차단하려고 선, 구역, 얼음, 후, 계획. 기억나요? 기습 발표, 3기 신도시. 땅값이 싼 지역, 비싼 지역, 싼 지역. 개발 사업 한다 그러면 지가가 뭐 할 것 같아요? 폭등. 기습 발표, 투기 차단. 이게 주 목적. 싼 땅. 싼 땅은, 자, 듣기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적 외, 관농자였죠? 자, 국가 균형 발전, 주거, 상업, 공업적이 몇 프로 이하인 지역, 주상국 3개 몇 프로? 30%. 개발계, 공모, 시, 하고 여러분 보고 있는 16페이지 왼쪽 맨 밑에 코너에 꽂혀 있어요. 어딘가에 다 꽂혀 있어요. 눈만 크게 떠보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보여요. 왜? 컨닝도 알아야 컨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알아가면 다 있다는 걸 얼마나 그 자료가 우수한지 알 거예요. 딱 2페이지에 100페이지 들어와 있어요. 100페이지. 교재 100페이지. 자, 수업하면서 이번 1, 2월달 수업하면서 이거 하면서 추가 프린트를 조금씩 줄 거예요. 왜냐면 보충 자료를. 그래서 체계도만 가지고도 완성이 된다는 거 보여주려고. 근데 문제에서 해결되면 보충 자료 따로 없고, 문제에서 해결 안 되고 그러면 보충 자료 따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잘 써보시라고. 선구역 후계획 됐나요?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어디 있었냐면, 자, 여기 선구역 후계획이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됐었고,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여기 개발구역 지정권자,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 예외 누구 있었죠? 국장. 얘 누구요? 국장 하고 있었던 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하는 거 기억나요? 국가가 사업하더라.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 장관이 요청하더라. 국가계획과 관련됐더라. 서로 협의가 안 되더라. 둘이상의 시도나 대도시 걸쳤는데. 천재지변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장. 이렇게. 요게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조합, 세 번째. 토지 소유자가 만들었죠. 두 개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자, 조합, 이거 기억나요? 면적의 얼마 이상의 동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와. 총수의 얼마 이상의 동의, 2분의 1. 어떻게 암기했죠? 면삼, 총이. 이 문제 틀리면 1이 와. 그냥 와, 국공지 데리고 와. 국공지 데리고 와. 얘는 법이려면 뭐 해야 성립하고? 등기. 뭘 해야 성립해요? 등기. 이러면서 공부했던 거. 그러면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입니다. 법인이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이에요? 평등한 의결권이에요? 평등. 그러면서 공부했던 게 조합. 자, 그렇게 해서 조합 포인트 공부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계? 실시계. 무슨 계획이에요? 실시계. 자, 제일 먼저 선계 후구역 공부했고,
두 번째 공부했던 게 개발구역 지정권자 공부했고요. 세 번째 조합 공부했고요. 네 번째 여기 실시계 공부했습니다. 다섯 번째 공부했던 게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여기 다섯 번째 환지계획, 환지처분이 이게 몇 번째고요? 여섯 번째고. 이때 우리 수용 사용 방식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고받아 보니까 내 지위보장이 안 됐죠. 그래서 지위보장 받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배 깔고 누워라. 하늘 보고 찔러라. 뭐라고? 토지상환 채권. 근데 토지상환 채권은 도시개발법에서 수용당할 때만 발생한다. 그러니까 뭐 공익사업 한다고 무조건 토지상환 채권이 아니고 무슨 사업에서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무슨 방식으로? 수용 사용 방식으로. 이때만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토지 건물로 상환해 줬나요? 여러분이 원하면 발행했어요. 그래서 수익이야. 우선권 줬죠? 매수대금의 전부요,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발행 규모가 2분의 1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민간 시행자들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면 무조건 뭐 써야 되고? 보증. 뭘 써야 돼요? 보증. 상환 그러면 기명 그랬나요? 채권 그러면 양도할 수 있다. 사채 양도하다 걸리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요 했던 거. 기억나요? 예, 이렇게 됐던 거예요, 여기가. 하여 토지 상환 채권을 이렇게 발행했었고, 그 다음에 원형지 나오는데 혹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건물 기억나요? 자, 민간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원래 형태의 땅으로 공급한다고 했어요. 원형지 몇 자? 3자. 그래서 얼마까지 공급? 3분의 1. 근데 원형지는 싸게 주니까 저가 공급하니까 먹튀 한다 그랬죠. 뭐라고요? 먹튀.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먹튀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국가나 지자체는 먹튀 안 했죠? 예. 국가나 지자체는 언제든지 팔 수 있다. 그리고 공급와서도 조그만 논점이 하나 있었어요. 추첨. 제비뽑기 기억나요? 토요일날 저녁 8시 45분에 로또 추첨하면 뭐가 쫙 굴러나오죠? 당구공. 기억나요? 10개만 기억나면 돼. 이건 잘 안 날걸? 330야의 단독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공공택지, 공장용지, 추첨, 당구공. 추첨 뭐라고요? 당구공.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땅 따먹기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서 뭐 했고? 환지처분. 그때 환지처분 효과. 환지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어요. 지금 17페이지에 다 있는 거 아시죠?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고 소멸은 끝나는 때. 소멸은 끝나는 때 했던 게 환지처분 효과. 여기. 자, 근데 이런 답 나오죠. 이미 처분된 채비지를 매입한 자. 채비지를 매입한 자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죠? 땅 사면 언제 될 거죠? 등기 칠 때. 뭐라고요? 등기 칠 때. 등기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오멸시효, 청산금 소멸시효 몇 년? 5년. 자, 원금도 5년. 이자는 2년. 이자는 여기까지 공부했던 거예요, 여기서. 알았어. 이제부터 좀 기분 좋게 해줄게. 자, 이게 도시개발법 이야기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했던 거. 이제 조금 기분 좋아질 거야.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오늘 한 건 들리겠지. 다시 잡으세요. 제일 먼저 이것도 어디서 왔는가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돼 왔어요. 계획 파트에서 국가계획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광역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어떻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뭐? 기반시설. 그 다음에 얼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신도시 만드는 뭐? 도시개발사업. 헌도시 만드는 뭐?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무슨 법의 토스?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요? 정비법의 토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법 또한 도시및 주관계획 정비법 또한 국토계획법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그때 자 우리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의 절차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자, 제일 먼저 정비 기본 방침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요 세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요건 실무적으로 많이 필요한 거라 요 세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 같이 읽어요. 정비 기본계, 정비계, 정비구역. 요 정비 기본계획이 무서운 거예요.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할 예정구역을 정해줘요. 뭘 정해준다고요? 정비 기본계획은 5명이 수립했죠? 5장이 수립했어요. 누가 수립했다고요? 5장. 수립권자의 군수 있다 없다? 없다.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해요. 몇 년마다 재검토해요?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 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은 요게 나온다는 거죠. 재개발 예정구역. 어디에? 정비 기본계획. 재건축 예정구역. 요 도시에서 어디서 재개발, 어디서 재건축한지 그 예정구역을 정해준 게 기본계획이고 정하면 이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며칠 이상 공람? 14일. 14일 이상 공람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하고 여러분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의견까지 수렴하도록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예정구역이라는 것을 다 알려주도록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요게 지금 2021년부터 2030년짜리가 수립된 거예요. 그 우리한테 기회가 한 번 있는 것은 2025년쯤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 왜? 재검토하니까. 5년마다 재검토하니까 2025년 말쯤 되면 재검토 몇 가지 계획돼서 재검토 추가 편입, 삭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한번 눈 크게 뜨시고 잘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계획. 그러면 근데 무서운 게 정비 기본계획은 예정구역만 정하는 게 아니라 자 같이 읽어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 이것까지 정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순서를 정해요. 누가? 정비 기본계획이. 이런 식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여기다가 정비계, 재개발계획을 수립해라라고 얘가 정한다니까요. 얘가. 다시. 자, 여기 2022년 8월 31일까지 재건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런 날짜들을 누가 정해준다고요? 정비기본. 그러니까 이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가 얼음이에요. 요 정비구역 지정, 이게 뭐라고요? 여기가 얼음. 요 이후로는 투기하면 안 돼요.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요 정비기본에서 재개발 예정구역 8월 30일까지 재개발 구역을 정해줘. 뭘 정해줘요? 재개발 구역. 그러면 얼음이 언제 어는지를 알아 우리는. 8월 30일 날 얼음 얼어. 그럼 8월 30일 전에 투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재건축 계획은 자 수립했으면 재건축 구역을 이 동네에서 여기서 정해준다고. 재건축 구역을 이렇게 11월 30일까지 재건축 구역을 정해주라고. 그럼 재건축할 때서는 투기하려면 요 전에 가서 작업해야 되고 재개발 구역은 요 날짜 전에 가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정해 주더란 거예요.
어제 뉴스 기사가 아주 특이한 기사가 나오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주민 공모 받은 게 있었어요. 주민 공모 받은 것 중에서 21곳을 선정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일이 이날이잖아요. 시도의사가 투기 억제에서 필요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 동네가 이번에 주민 공모를 통해서 자, 재개발구역,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됐다. 이분들은 22년 1월 28일이 기준일이에요. 분양권서 산정하는 기준일이 1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 동네가 이번에 주민 공모에서 이거 서울특별시에서만 나왔어요. 서울특별시에서 102곳인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21곳을 선정해 줬는데 그 21곳 중에서 선정된 동네는 1월 28일이 권리산정 기준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월 28일 전까지 내가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분양권 몇 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몇 개? 하나. 그러면 요 1월 28일 날 이후에 29일 날 토지 건물을 분리시켰어요. 요것도 갑인데 토지는 갑, 건물은 을 하고 29일 날 분리시켰어요. 그럼 이날 가서 판단한답니다. 28일 날 기준으로. 그럼 혹시나 이번에 거기 시민 공모 통해서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람이 있다면 혹시나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토지 건물 소유권을 분리시키세요. 이날 전에 하면 토지는 내 거 갑, 건물은 을 줬다. 분양권이 몇 개가 된다? 2개.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수십억이 움직여요. 근데 조심해라. 이 토지는 무조건 9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나대지가 될 때는.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90제곱미터. 서울특별시는 30평당 1개다. 또 눈빛 봐라. 몇 평당 1개요? 30평. 그러니까 대지는 내가 가지고 건물은 을줬는데 건물은 분양권이 나오는데 갑인 나는 이게 29평이야. 27평이야. 27평. 분양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현금 청산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는 몇 개,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30평. 안 되면은 쪼개지 마세요. 정확하게는 90제곱미터 곱하기 0.3025입니다. 27평 조금 넘어요. 28평 정도. 부터 됩니다. 28평부터. 28평 정확하게는. 28평도 안 되죠. 0.3025 곱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그냥 지금 이번에 혹시나 서울에서 자 공모를 통해서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21개로 지정됐으면 그 동네 중에 하나가 자기 동네다. 저한테는 주소까지 다 있는데 혹시 자기 동네가 지정이 됐으면 수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연말연시 빨리 뭐 해라. 토지 건물 소유권 분리시켜라. 이거 이틀이나 3일이면 되는 거 아시죠? 토지 건물 소유권 분리하는데 이틀이나 3일이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 민법 시간에 배웠잖아. 민법 109조. 통정의하고 허위하고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아니면 민사특별법. 명의하고 신탁. 명의 신탁. 그것도 아니면 진짜 팔아버려 그냥. 진짜. 사돈에 8천원한테 남 주지 말고 돈 되는 거니까. 사돈에 8천원한테 팔아요. 그럼 돈이 돼요. 근데 무서운 것은 1월 28일이라는 거예요. 빨리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아직 구역 지정 전인데 투기 억제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들 난리 났어. 막 연락 오고 어제 대한민국 공산국가라고 사회주의 국가라고 막 재산권을 다 뺏어간다고 막. 아니야 법에 분명히 돼 있어요. 투기 억제를 위해서 날짜를 이날과 이날 사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법에 돼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공모가 여기거든요. 공모가 이번 제한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121곳에 미지정된 동네도 이렇게 한답니다. 지정된 21곳뿐만 아니라 공모 신청을 했던 미정된 나머지 100곳도 이렇게 하겠답니다. 이날 기준 한답니다. 작업하실 거면 빨리 하십시오. 라고 이 연사 분명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정비, 구역 지정, 계획 수립 여기서 다 나오고 있는 거 아셔야 돼요. 돈은 여기 기본 계획이고. 여기서 뭐 놓쳤다. 그리고 정비 계획 단계에서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죠. 우리한테 서면 통보가 오잖아요. 불러서 주민 설명회. 그리고 30선 공람.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구역 지정. 여기까지 오는데 시험 문제는 첫 번째, 용어 정의와 출제 포인트. 용어 정의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정비 기본 계획. 두 번째, 세 번째, 안전진단. 그 다음에 여기 조합. 조합 한번 해볼까요? 재개발 조합 만들려면 1, 2, 3, 4.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 얼마? 2분의 1. 변경은 3분의 2. 재건축 사업을 주택단지 안에서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밖에서는요.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3분의 2. 이렇게. 추진위원회 몇 자? 5자 몇 명? 5명. 이렇게.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면 이제 나오는 게, 자, 사관. 뭐라고요? 사관. 순서 읽어봐요. 기본. 같이 읽을게요. 기본, 계획, 구역, 조합, 사관. 사관. 사업시행계, 관리처분계. 관리처분계, 분양계 기억나요? 여기 출제 포인트였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시행 방법 기억나요? 사업시행 방법. 자, 주광연사 달동네 무슨 방법? 환자 수용해서 짬뽕 먹이면서 관리하는 방식. 재개발 사업은 환지나 관리처분 방식. 재건축은 딱 뭐만 됐어요? 관리처분계, 분양. 근데 재건축은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했죠? 몇 프로까지? 30%.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이렇게 사업 시행 방법이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했죠? 분양. 1세대, 1주택, 공유해도 하나, 공유해도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밀 억제권이요. 과밀 억제권이요. 안에서, 밖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안에서 하면은 여러 개 가져도 몇 개까지 주고? 3개. 밖에서는 수만큼. 근데 이게 투기 과일 죽으면 하나. 조정 대상 지역이면 하나. 여기까지. 요거 공부했어, 오늘.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가받으면 철거하고 사업에서 소유권 이전, 분양 처분 나오면 등기, 청산, 퉁쳤고. 요 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던 게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 이야기였습니다. 단어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 단어들이 낯서니까 자꾸 단어들 보는 연습하고, 요 기본 정비법은, 도시정비법은 시험 문제가 순서가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 계획, 구역, 조합, 사관, 건축계획, 사업시행계획이 뭐라고요? 건축계획, 관리처분계획이 분양계획. 무슨 계획이요? 분양계획. 소유권 이전은 분양, 처분, 계획에 따른 분양, 처분. 등기, 청산, 퉁. 이런 과정으로 되는 게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입니다. 요 단어가 됐나요? 잠깐 쉬었다가 건축주택 정리할게요.